맨하튼 한복판에서 도난 차량과 경찰의 추격전이 벌어지면서 보행자 10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가 계속해서 유입되는 난민 신청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랜달스 아일랜드에 새 쉘터를 개설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38대 뉴욕 한인회가 이강원 이사장 등 회장이 선임한 이사와 단체 이사, 신임 집행부를 인준했습니다. 뉴욕 시의원들이 빈번하게 속도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 속도 제한기를 부착하겠다는 새로운 법안을 내놨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믿음이 가능성을 키웁니다. 당신의 비즈니스를 믿음으로 키워가는 PCB뱅크. 프로의 믿음으로 더 큰 가능성을 키워갑니다. Discover your possibilities. PCB Bank. 믿음이 가능성을 키웁니다.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제 맨하튼 한복판에서 도난 차량과 경찰의 추격전이 벌어지면서 보행자 10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운전자가 현장을 달아나 경찰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저녁 오후 5시 30분경 무면허 운전자가 차량을 몰고 이스트 42스트릿과 렉싱턴 애비뉴를 질주하면서 어린이 2명을 포함한 보행자 10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 차량이 브롱스에서 도난당한 2018년식 일리노이주 번호판을 단 현대 투싼 차량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처음 차량을 발견하고 도난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운전자가 달아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도난 차량은 경찰을 피해 렉싱턴 애비뉴로 진입했고 이 과정에서 세 대의 다른 차량과 보행자들과 충돌했습니다. 이 차량이 마지막으로 검은색 도요타와 충돌하면서 추격전이 일단락된 듯 했지만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시민들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부상자들이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현재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계속해서 유입되는 난민 신청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랜달스 아일랜드에 새 쉘터를 개설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하일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시는 지난해부터 대규모의 인도주의적 구호센터 13곳을 포함해 총 194개의 난민 신청자 쉘터를 개설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로 밀려드는 난민 신청자가 끊이지 않아 앞으로 몇 주 안에 2개의 쉘터를 새로 개설한다는 입장입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뉴욕시는 새로운 쉘터 장소로 랜달스 아일랜드의 축구 경기장 82에서 85필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수천 명의 아이들이 여가 활동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뉴욕시는 지난해 가을에도 랜달스 아일랜드 주차장에 난민 수용시설을 설치했으나 한 달 만에 폐쇄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가 발표한 통계치에 따르면 뉴욕시에는 10만 명 이상의 난민 신청자들이 인도주의적 구호센터와 쉘터 등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민자 웰컴 센터로 사용됐던 맨해튼 미드타운의 루즈벨트 호텔의 경우 더 이상 이들을 수용할 공간이 없어 현재 수십 명의 난민 신청자들이 루즈벨트 호텔 밖에서 노숙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38대 뉴욕 한인회가 이강원 이사장 등 회장이 선임한 이사와 단체 이사, 신임 집행부를 인준했습니다. 김혜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8일 맨해튼 뉴욕 한인회장에서 열린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는 이강원 이사장과 함께 김용철, 유재봉, 이희수, 최원철 등 회장이 선임한 이사 5명이 인준됐습니다. 단체 이사로는 대뉴욕 노인복지회, 대뉴욕 지구한인 상록회, 뉴욕 한인 수산인협회, 뉴욕 한인 냉동협회 등이 인준됐습니다. 또 뉴욕 한인회는 업무 효율성과 독자성을 높이기 위해 신임 집행부를 14개 수석 부회장 체제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인준된 수석 부회장은 총 9명으로 대내 담당의 강병목, 한국어 및 역사 담당의 고은자, 대외 담당의 김선혜, 전략기획 담당 겸 통상개발특별위원장 김성진, 홍보 담당의 김자경, 행정지원 상임수석의 부용훈, 경제개발 담당의 설광현, 정부 및 법률 지원의 이승우, 교육과 문화 담당의 최윤희 등입니다. 5개 부서는 추후 인준할 예정입니다. 이사회에서는 회칙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기로 의결하고 기존 민경원 회칙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해임했습니다. 회칙위원회 재구성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다음 이사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2017년 3월 4일 개정된 회칙을 분석, 검토한 결과 업무상 배임 등의 이유로 기존 회칙위원을 모두 해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사 임명 조항 등이 뉴욕주 및 연방법의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을 위반하는데도 그대로 이사회로 넘긴 점, 영문과 한글 회칙이 상반됐는데도 그대로 인준하게 한 점, 회장 출마 자격을 제한시키는 회칙 개정을 총회에서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뉴욕 시의원들이 빈번하게 속도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 속도 제한기를 부착하겠다는 새로운 법안을 내놨습니다. 박하율 기자의 보도입니다. 앤드류 구나르데스 주 상원의원과 에밀리 갤러거 하원의원이 차량에 속도 제한기를 설치하는 새로운 법안을 내놨습니다. 이 법안은 1년에 6번 이상 속도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속도 제한기를 설치토록 해 이들이 규정된 운전 제한 속도보다 시속 5마일 이상 더 빠르게 가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뉴욕시의 현재 제한 속도는 시속 25마일이므로 이 장치를 부착하게 될 경우 운전자들은 시속 30마일 이상 달리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시내에서 과속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이는 주요한 공공안전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이 속도 제한기는 1년 동안 차량에 장착되며 18개월 동안 면허증에서 11포인트 이상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법안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성추행 입막음, 기밀문서 유출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선거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연방 대배심은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선거방해 모의, 투표권 방해 및 사기 등 4개 혐의로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 6명도 기소했으나 아직 이들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기소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유지하기로 결심하고 2020년 11월 대선 후 공화당 당원이 분노할 수 있도록 부정선거로 승리를 빼앗겼다고 주장했으며 이로 인해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성추행 입막음 및 기밀문서 불법 유출로 기소됐지만 이번 기소는 2021년 1월 연방의사당 난입 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과 관련된 것이므로 향후 대선 가도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성명을 통해 이번 기소는 정치적 탄압이며 대선 출마를 막으려는 표적 수사로 검찰권을 정치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난민 정책이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에 걸린 가운데 미입국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달 미국 남부 멕시코 국경에서 체포된 미입국자가 13만 명에 달하며 이는 지난 6월 9만 9천여 명보다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어제 보도했습니다. 또 세관 국경 보호국은 지난달 애리조나 남부 사막 지역 국경에서 체포된 미입국자가 4만여 명에 달하며 이는 애리조나주 투손 지역에서 15년 만에 월별 체포 건수로 가장 많은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5월 11일부로 코로나19 당시 발령했던 긴급조치 42호를 종료하면서 국경지대 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합법적으로 망명이 가능한 난민 수용을 대거 늘렸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긴급조치 42호 종료 뒤 몇 주간은 불법 입국자가 70% 줄었고 지난 6월 한 달간 체포 건수가 42% 감소했다고 밝혔으나 불과 한 달도 채 안 돼 미입국이 급증한 것입니다. 특히 지난달 25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불법 이민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대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손쉽게 합법적 난민 신청이 가능토록 한 정책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달 8일부터 이 정책이 중단돼 불법 난민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 소재 4개 병원이 뉴욕주 내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됐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어제 발표한 뉴욕주 우수병원 현황에 따르면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코넬 병원, NIU 랭곤 병원,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 노스쇼어 병원 등이 4개 병원이 공동 1위에 올랐습니다. 콜롬비아대 코넬대가 공동 운영하고 있는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코넬 병원은 르마티스 내과 전국 2위, 신경외과 전국 3위에 올랐고 NIU 랭곤 병원은 신경학 및 신경외과 전국 1위, 당뇨 및 내분비약 2위 등 10개 진료 분야가 전국 10위권에 들었습니다.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은 노인의학 전국 1위, 신장내과 전국 4위, 노스쇼어 병원은 호흡기내과와 정형외과가 10위권에 속했습니다. 특히 이들 4개 병원은 전국 최우수 22개 병원에 포함됐습니다. 뉴저지에서는 버겐 카운티 해켄색대 병원이 1위, 모리스타운 메디컬 센터가 2위를 기록했고 벨리병원 오버룩 메디컬 센터, 로버트 우드 존슨 대학병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 내 15개 한인은행을 통한 PPP 대출 중 올해 2분기 말 기준 미탕감 대출이 132건, 898만여 달러에 달하며 뉴 밀레니엄 은행이 미탕감 액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본방송이 미국 내 15개 한인은행 2분기 말 기준 콜리포트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아직까지 탕감을 받지 못한 PPP 대출은 132건, 898만 4천 달러에 달하며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6월 말 1,416건, 1억 728만여 달러보다 건수면에서 90.7%, 금액면에서 91.6% 줄어든 것입니다. 또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310건, 2,157만 달러보다 건수와 금액면에서 각각 58% 감소한 것입니다. 은행별로는 뉴욕 소재 뉴 밀레니엄 은행이 19건, 236만 달러로 금액면에서 미탕감 대출이 가장 많았고 뱅크 오브 호프가 31건, 147만 4천 달러로 건수면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뉴욕 지역 은행 중 뉴뱅크는 미탕감 PPP가 4건에 13만 달러로 사실상 PPP 대출자 대부분이 탕감을 받았고 KB 하나은행도 4건 33만 2천 달러로 조사됐습니다. 또 US 메트로 은행 6건에 155만 달러, PCB 은행 10건에 100만 3천 달러 등으로 조사됐고 나머지 은행들은 미탕감 대출 잔액이 100만 달러 이하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신한아메리카 은행, 오픈뱅크, 프로미스원, 유니뱅크 등은 미탕감 대출이 각각 2건, 한미은행과 CBB는 3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채 한도 상향 조정 논란을 빚었던 연방정부가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신용평가사 피치가 어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국제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하지만 피치는 신용등급은 하향 조정했지만 등급 전망은 부정적 관찰 대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했습니다. 피치는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 향후 3년간 예상되는 미국의 재정 악화와 국가채무 부담 증가, 거버넌스의 악화 등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피치는 특히 미국 정치권이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을 두고 대치하고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간신히 해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같은 등급의 다른 나라보다 지배력이 약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신용평가사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 저명한 경제 전문가들이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혜련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인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미국 재정 적자의 장기적 흐름을 보면 우려할 이유도 있지만 미국의 부채 상환 능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머스 전 장관은 지난 몇 달간 경제 지표는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강하다는 것이며 이는 미국 부채의 신용도에도 긍정적이라며 미국 국채가 디폴트 위험이 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생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도 피치가 미국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것은 명백하게 비웃음을 살 수밖에 없는 결정이며 자체적으로 명시한 기준조차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독일 보험사 알리안츠의 경제 전문가도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이 시장에 충격을 줄 것 같지 않다. 압도적 대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당혹스러워할 것 같다. 미국 경제에 파괴적 영향을 주기보다는 피치의 결정이 무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백악관도 미국 경제가 강한 회복세를 보이는 시점에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은 현실과 어긋난 것이라고 반박했고 제닛 옐런 재무장관도 피치 결정은 자의적이며 구닥다리 데이터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델라웨어에서 열흘 정도의 여름 휴가를 즐기는 가운데 재임 기간 중 약 40%를 휴가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어제 트윗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재임 중 360일, 즉 39%를 휴가로 보냈으며 이번 10일간의 여름 휴가에서 돌아오면 하루 전체 또는 하루 중 일부를 휴가로 보낸 날이 367일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이는 역대 대통령보다 훨씬 많은 휴가를 보낸 것이며 바이든이 바닷가에서 휴가를 즐긴 날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중 사실상 최악으로 추락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미국 대통령은 그가 미국 내에 있던 해외에 있던 또 100마일 떨어진 델라웨어주에 있던 항상 미국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극우 언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휴가 일수가 132일, 오바마는 39일, 아들 부시는 100일이라고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년 임기 동안 381일간 백악관을 떠났으며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재임 8년간 328일간 백악관을 떠나는 등 휴가를 즐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라크전과 아프간전 당시 재임했던 조지 워싱턴 부시 대통령은 재임 8년간 1020일간 백악관을 떠나 있었으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345일로 조사됐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 기념 개인 체킹 계좌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개인 체킹 계좌를 개설할 가장 좋은 기회,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세요.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신용평가사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하락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어제 하루 새 14.75가 오른 1298.5원으로 치솟았으며 이 같은 오름폭은 지난 3월 24일 이후 최대입니다. 북한이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로 지명된 줄리 터너에 대해 민족이 불투명하고 인권 개념을 모르는 무식쟁이라고 원색적 비방을 퍼부었습니다. 가수 유승준이 재외동포 입국비자 발급 두 번째 소송 항소심에 승소하자 LA 총영사관이 이에 불복해 어제 상고장을 제출해 결국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됩니다. 아리조나주 피닉스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 31일간 낮 최고 기온이 화씨 110도를 넘어 1974년 연속 폭염 기록 18일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약 1년 6개월 만에 수족을 잃은 우크라이나인이 2만 명에서 최대 5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1차 세계대전 때의 영국이나 독일의 피해 규모와 맞먹는 것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뉴욕시에서 발생한 차량 절도 사건이 8,6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2배가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뉴욕에서 아시아 여성 7명에 대해 묻지마 폭행을 감행한 남성에게 징역 1년 4개월에서 최대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뉴욕 지역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슈퍼마켓 트레이더조가 최근 일주일 새 브로콜리 등 4개 제품을 리콜하면서 안정성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대체적으로 맑겠으나 곳곳에 구름이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1도, 최저 기온은 68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53분, 해 지는 시간은 오후 8시 9분이 되겠습니다. (8월 2일) 수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